오로지 노인만을 생각하고 있는 문화예술공간 자리 대표 이지혜입니다. 오늘은 세로줄과 마디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동영상을 켰습니다. 네, 세로줄을 설명드리려 이런 그림을 제가 꺼냈는데요. 지금 보시면 세로로 된 줄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혹시 다 찾으셨을까요? 이 세로줄을 유심히 보면 줄이 하나인 친구도 있고 줄이 두 개인 친구도 있고 또 뒤에가 좀 굵고 얇은 줄로 되어 있는 줄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쓰임이 달라요. 네, 세로줄 같은 경우는 마디와 마디 사이를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마디와 마디를 왜 나눠야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모든 악보에는 이렇게 지정된 박자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박자는 우리가 악보를 그리기 위해서 약속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써 있는 4분의 4박자라고 되어 있는 요 글씨는 4분음표가 한 마디 안에 4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박자가 되면 4분음표를 4개, 물론 이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도 4박자가 되고 2분음표로 이렇게 2분음표가 2개여서 4박자일 수도 있고요. 3박자랑 1박자가 있어서 4박자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다 달라요. 어쨌든 4박자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여기 안에는 4박자가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로줄을 그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겹세로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겹세로줄은 이렇게 세로줄이 2개가 있는 거가 겹쳐 있다고 해서 겹세로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겹세로줄은 3가지인 경우에 쓰여요. 박자가 바뀔 때, 아니면 조표가 바뀔 때, 아니면 단락이 바뀔 때. 여기서 박자가 바뀔 때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4분의 4박자로 연주를 하다가 곡의 느낌을 좀 다르게 하고 싶어 라고 해서 4분의 3박자로 박자가 변박자가 될 때가 있어요. 박자가 변신했다 그래서 변박자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박자가 변박자일 때 그때는 겹세로줄을 써서 박자가 바뀌어진 거를 표현합니다. 또는 아무것도 안 달렸던 다장조였다가 혹시나 이렇게 곡이 조표가 이제 달렸거나 때려졌거나 이렇게 조표가 바뀔 때도 겹세로줄이 쓰이고요. 이 부분이 좀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단락이 바뀔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박자가 바뀌지도 않았고 조표가 바뀌지도 않았지만 음악의 흐름이 변화가 되었을 때도 겹세로줄을 씁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끝세로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끝세로줄은 곡이 다 끝났을 때 만들어진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끝났다라는 느낌으로 만들어진 줄인데요. 끝세로줄은 대체적으로 곡의 끝에 있어요. 악보를 보실 때 이렇게 표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곡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간혹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렇게 생긴 도돌이표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걔는 여기서 끝났지만 한 번 더 요 표시가 있거나 이제 도돌이표는 나중에 나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지정된 곳 아니면 정해진 곳, 처음인 곳 뭐 이런 쪽으로 다시 갔다가 와야 돼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끝나긴 끝나지만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갔다가 와서 끝나야 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때 도돌이표일 때는 겹세로줄을 쓰지 않고 끝세로줄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어차피 돌아와서 끝나는 거니까요. 네, 해서 이런 끝세로줄과 겹세로줄, 세로줄 이렇게 3가지를 배워봤습니다. 이번엔 알아두면 좋을 상식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좀 전에 세로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이 세로줄은 이 세로줄과 세로줄 사이를
마디라고 해요. 저희 몸에서도 마디가 있잖아요. 뼈 마디 있는 것처럼 얘도 요런 마디가 있습니다. 요렇게 요거와 세로줄과 세로줄 사이가 마디. 네. 얘도 요거 사이가 마디. 당연히 걔도 다음도 마디, 마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총 요쪽에 되어 있는 여기는 몇 마디일까요? 한번 볼까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그쵸? 악보를 보실 때 혹시나 단체적으로 악보를 보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합창단을 하시거나 앙상블을 하시거나 오케스트라를 하시거나 합주를 하시거나 나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악보를 같이 볼 때는 이런 마디가 되게 중요해요. 해서 우리가 여기 앞에는 악보를 그릴 때 요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마디예요. 그 다음에 둘, 셋,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이런 데는 표시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여기 정도는 다섯 번째 마디 이런 식으로 숫자가 써 있기도 합니다. 혹시 갖고 있는 악보 중에 그렇게 숫자가 써 있나 안 써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악보는 그렇게 마디라는 거를 알아야 저희가 악보를 찾거나 누군가에게 이제 물어보고 전달할 때 쓰임이 좋아서 그런 마디라는 게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이런 것들을 또 배워요. 마디하고 마디라는 애는 두 마디인 거잖아요. 이 두 마디는 동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동기와 동기는 작은 악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작은 악절과 또 다른 작은 악절을 합치면 큰 악절이라고 하고요. 지금 요거는 사실 왜 배우냐면 악보를 그리거나 악보의 형식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대개 악보의 마디가 최소 단위가 동기고 그리고 기본 큰 악절이라는 악보가 있어야 기본 악보 형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알려고 친구들은 학교에서 배우기는 했었을 텐데 우리 선생님들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저랑 함께 문제를 풀어보실까요? 네, 지금 많은 줄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빈칸에 이제 알맞은 말을 써놓으면 되는데요. 빈칸을 써놓기 전에 여기부터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여기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죠? 세로줄과 세로줄 사이는 네, 맞습니다. 마디예요, 마디. 네, 마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줄이 하나인 거는 무슨 줄? 네, 세로줄이요. 그 다음에 줄이 두 개인 거는요. 이렇게 줄이 두 개인 거는 세로줄이긴 세로줄이지만 겹쳐 있어서 겹세로줄이라고 하죠. 겹세로줄이요. 문제를 냈지만 조금 애매한 요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초니까요. 조금 아시는 분은 에이 도돌이표네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이 도돌이표의 앞에 점을 좀 떼고 요 줄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도돌이표도 맞습니다. 도돌이표도 맞지만 저희는 세로줄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얘는 끝세로줄이라고 쓰셔야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랑 진짜 마디의 끝에 있는 요 친구도 끝세로줄이겠죠. 네. 지금 요 문제는 내 생의 피아노 한번 교재랑 연동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쓰셔도 되고 저랑 이렇게 공부하셔도 됩니다. 네. 요 친구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고 잠깐 설명했던 친구인데요. 네. 마디랑 마디, 마디랑 마디 사이를 네. 기억나세요? 동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글에서도 이런 동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학교 다니고 뭐 이런 거를 동기라고도 하고 뭐 이런 같은 동자 써서 마디랑 마디가 똑같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해서 동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프레이즈의 작은 애는 작은 악절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기억나시면 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작은 악절과 작은 악절은 작은 거랑 작은 거였으니까 커졌다고 생각하셔서 큰 악절 하시면 돼요. 네,
이거는 악보 형식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린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기초음악 이론 세로줄과 마디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